선생님께서 전국의 나무를 돌보시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책으로 집필하고 계시잖아요. 예. 근데 책들을 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책도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책들도 꽤 있습니다. 그렇죠. 특히 어린이들과의 대화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제일 첫 번째 책을 쓴 이유기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한 25년 전에 박스 안에 있는 나무를 제가 관리를 했었거든요. 관리를 했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그 분이 꽉 찼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오너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. 그래고 분갈이를 하기 전인데 워낙 나무가 많았는데 IMF를 맞았어요.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스톱이 됐죠, 그 일이. 그러고 나서 나무들이 이제 죽기 시작을 해요. 죽기 시작해갖고 이제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른들은 알기는 하지만 그 감성이 와닿지가 않는구나. 이 나무가 생명이라는 것 그렇지. 자체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책을 누구한테 쓰지?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잖아요. 그 감수성이 있으니까. 그래서 아이들일 때 그 자연이 고맙고 귀중하다는 걸 가르쳐 주면 커서도 자연을 보호하는 마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린이 책부터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어린이 책이 더 많아요, 어른 책보다. 어린이 책을 총 11권을 집필하셨는데 그중에 6권이 어린이 네. 책이에요. 그중에 몇 권을 좀 가지고 오셨죠? 예,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옛날 거만 갖고 왔는데요. 이게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. 의자 좀 이렇게 네. 대놓고 네. 하시면 좋겠네요. 이게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. 책 표지도 느낌이 예. 한 20년 전이에요. 그렇죠. 네. 이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? 어린 아이들한테 씨앗부터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새싹이 여기서 트고 큰 나무가 될 거야. 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씨앗 심는서부터 나중에 그 나무가 크는 과정을 전부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. 네. 나무의 성장 과정들을 네네, 성장 아이들이 과정을. 쉽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하셨고 또 다른 책은 이 책은 이제 나무를 치료하면서 네. 쓴 책인데요. 지금 작가님이신가요? 큰손 할아버지가요. 아닌가요? 그 손 재밌는 크시나 얘기는 봐요. 네.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그 아이들하고 행사를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와갖고 손을 자꾸 보는 거예요. 손이 큰가 안 큰가. 그러고 할아버지가 아니네요. 막. 네, 네. 네.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12가지의 나무 치료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무마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연마다 이 나무가 어떻게 이제 치료가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아픈 나무들을 네. 또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아픈 나무를 또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도 네. 좀 깨달을 수 있는 책이 그렇죠.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픈 나무들이 건네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책이죠. 네, 어른 중에서도 좀 뭐랄까 좀 머리 아픈 책이죠. 두껍고 잘 안 읽히는 책.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책이죠. 자, 이 책입니다. 일단 이 제목이 발임. 네. 사실은 이 발임의 의미를 알면 이 책의 반은 이해하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진짜요. 네. 이렇게 발이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림을 그릴 때 물을 바르고 그러니까 촉촉한 상태에서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번져요. 번지겠죠. 파스텔 색조와 같은 느낌들이 날 텐데요. 우리의 동양의 수묵화적인 기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흐릿하고 깊이 있는 색이 살아나도록 하는 작업인데 우종영 시인께서는 예. 그런 것을 책 제목으로 만들어주면서 예. 이 나무와 관련된 것들을 차곡차곡 적어내신 것 같아요.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,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. 네.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. 나무는 끊임없이 세상을 푸르게 하고 싶어하는 게 아마 본성인 것 같아요. 그 푸르른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스미듯이 부드럽게 발임. 네 발임하듯 스며들어가듯이. 네 스며들어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. 야, 그러고 나니까 더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느낌이 좀 듭니까?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 스며듦에 공감을 하고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나무들의 몸짓이 눈에 들어왔다. 난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. 좋았어요. 그
받아 적기 시작한 걸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. 저는 그걸 못 받아 적으니까 대신 받아 적어 주신 거를 읽고 싶어지죠. 여기 또 이런 말도 있어요. 내 어눌한 어휘로 나무를 예찬하다니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. 그러니까 이게 나무의 그 심오한 가치를 자기가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써도 그 가치를 완벽히 전하지 못한다라는 겸손함 이런 아유, 것들이 네. 깃들여 있는 책이네요. 네. 그리고 우리 윤성은 북팬이 또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요? 네,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한라산의 나무들과 도심 속 나무들의 다른 점을 다루신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. 이렇게 뿌리를 숨쉬게 하려면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숨 쉬는 건 모든 생명의 기본이잖아요. 기본인데 나무는 숨을 쉰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, 우리가. 그렇죠. 근데 뭐 줄기나 잎이 숨 쉰다는 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뿌리가 숨을 쉰다는 건 잘 생각을 못 맞아요. 해요. 근데 우리 산소가 대기 중에 21%잖아요. 21%인데 그 땅속에는 몇 프로가 있을까? 한 15cm 안에는 보통 뭐 20%, 15%에서 20%가 있겠죠. 근데 자꾸 다져지거나 위에 포장을 하거나 그러면은 10% 미만으로 떨어져요. 네. 10% 미만으로 떨어지면 나무가 이제 그 거의 질식 상태로 가는 거죠. 5%면 죽어요. 5%가 마지노선이고 10%인데 땅 속에는 나무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미생물들이 또 숨을 쉬고 있어요. 이게 이산화탄소양은 늘고 맞아. 산소양은 줄고. 네. 그래서 늘 땅 속에 나무 뿌리들이 어떻게 하면 숨을 쉬게 하나. 그것만 잘해줘도 나무는 건강해요. 그런데 제주도는 화산섬이잖아요. 그 현무암은 이렇게 공국도 있고 그다음에 구멍이 있어요. 전리가 많아요. 맞아요. 전리. 전리를 통해서 이제 이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도시는 그렇지 못해요. 맞아요. 도시에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공기의 접촉면을 넓혀주려고 호흡기를 만들어내지만 자연적인 그것에는 그렇죠. 비할 바가 아니죠. 나무 보면은 우리 당산역이라는 게 이제 당산나무, 당집이 있었던 네. 곳이잖아요. 또 마을 어구에 보면은 다 느티나무가 있고 그렇죠. 양반집 옆에는 회화나무가 있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그냥 나무를 물리적 나무로만 보고 정신적 나무로서의 가치 이것은 별로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도시에서 나무를 그냥 가로수에 기계적으로 10m, 20m 간격으로 쭉 심을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어떤 가치의 어떤 좀 철학이 담겨 있는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예, 당연하죠. 그런 것도 어떤 철학이나 그런 역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은 나무의 입장에서 그 거리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. 나무의 입장에서도 예. 어떤 나무가 여기에서 잘 살지 그런 것도 좀 인간이 구분을 보고 해서. 나서 이게 네네. 좋다라고 무조건 심는 그렇죠. 게 아니라 예, 나무의 입장에서 늘 바라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. 저희 외갓집이 경남 합천이거든요. 그 합천 해인사 있는 네, 합천. 해인사 그 바로 옆 동네에 쌍책리라는 곳이 있어요. 네. 근데 매번 외할머니 댁 가면은 그 마을 중간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. 그렇죠. 정말 그늘을 만들어주는. 그래서 온 동네 할머니들이 그 나무 오시죠. 그늘 아래서 막 이제 좀 쉬어 가시고 바람 맞으시고 이러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나무가 싹 베어진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최소 몇백 년 됐을 것 같은 나무 기둥인데 저걸 어떻게 뱄을까 되게 어린 마음에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나무를 그냥 너무 쉽게 베어버린 거 아닐까. 그 예전에 그런 막 우리 할머니들이 치성을 드리고 기도를 하던 그런 맞아요. 나무들이 너무 쉽게 베어지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들어요. 그 오래된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나무 밑에서 살던 어린 아이들이 장성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들의 기억을 몽땅 없애버리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밑에서 놀던 기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나무는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잊고 사는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정자수예요 그런 것들이 네. 마을 중간에 있는 그럼요. 네, 것들. 네. 정자수면은요 지금 그런 마을의 중심이잖아요. 그러면 다운타운이에요. 큰 신장로가 나야 되고 맞아요. 그 길이 나면서
포장이 되겠죠. 그 나무 밑으로 길이 나요. 아, 그러니까 나무가 못 살고 죽으니까 변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. 전부 마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정말 예쁜 마을이었는데 왠지 그냥 제 느낌에는 그 나무가 베어지고 난 다음부터 화목하지도 않은 것 같고 아름답게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마을의 소멸을 상징하는 거죠. 신목이 사라지고 하늘과 소통하지 못하고 네, 맞습니다. 땅과 소통하지 못하는데 네, 네.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?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좀 고민해 주시면은 시골에 있는 나무들 또 이 도심에 있는 나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. 나무가 행복해져야지 사람도 행복해진다. 네, 맞습니다. 진짜 오랜 시간 나무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참 주옥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우리 우중 선생님께서 이 발임 책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? 다 읽고 싶은데 어떡하죠? 시간 관계상. 시간이 안 되죠. 제가 그러면 네. 나무도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. 나무가 생명인 것은 당연하다.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나무를 생명체로 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. 미세먼지가 공습경보도 없이 하늘을 뒤덮을 때 나무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한다. 그러나 나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집안의 공기청정기보다 못하다.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줄 같은 존재지만 무생물 바라보듯 무심하게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. 파우스트가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생명나무의 녹색뿐이라고 말했듯 우리는 오로지 생명의 나무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 아닌가. 선생님이 읽어주신 구절처럼 생각하고 살면 사람들이 더 온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. 생각이 들어요. 자, 나무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책, 아픈 나무들이 알려준 지혜를 전하는 책, 발임이었습니다.